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시한 영상을 잘 봤나요? 그 영상을 보면 이 유현준 작가가 학교의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수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선생님이 보충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어디서 살 것인가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만났던 그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인데요. 1장을 보면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작가님이. 자, 그래서 우리 학교의 건축이 어떤 현실인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영상에서 제시된 사진이죠. 이 위에 사진이 교도소 사진이고 이 밑에 사진 학교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교도소와 학교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학교 건축의 문제점을 이 작가님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단군일에 이 학교 건물이 교도소처럼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 더 나아가서 제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건축의 변화가 무엇일까라고 선생님도 고민을 해봤을 때 역시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교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읽어줄게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런 시설에서 12년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로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왕따를 시킨다. 이런 공간에서 자라난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 양계장에서 키워놓고는 닭을 어느 날 갑자기 닭장에서 꺼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양계장 같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커온 아이들에게 졸업한 다음에 창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닭으로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격이다. 대형 학교 건물 안에 똑같은 교실 숫자만 다른 3학년 4반에서 커온 아이들은 대형 아파트에 304호의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똑같은 납골당에 나란히 앉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체주의적인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이런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대기업과 공무원과 대형 쇼핑몰을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의 학교 건축은 다양성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양상해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건축의 변화가 시급하다. 우선 학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작가님은 학교의 이 건축 문화가 전체주의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학교에서 커온 어른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조금 달라도 이상한 취급을 한다든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관종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극혐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은 쟤 왜 나대?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좀 뭔가 무시당하거나 약간 소외당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이런 전체주의적인 문화에 길들여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 작가님은 왜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들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연과 너무 동떨어져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책에서 지혜는 자연에서 라는 챕터에서 자연과 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잠깐 읽어줄게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하늘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혜를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자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도 이렇게 근거를 이런 챕터별로 나눠서 이제 길게 쓰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제 영상에서도 제시했던 이제 그런 그래프와 사진들인데요. 접근성이 높으려면 거리가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리가 멀수록 접근성은 낮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층에 지내고 있잖아요. 1학년들이 실제로, 그쵸? 4층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도서관 1층으로 뛰어 오려면 막 엄청 헉헉거리면서 뛰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헉헉거리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올해는 쉬는 시간이 5분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쉬는 시간조차 그냥 정말 교실과 복도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건물을 낮춰서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밖에 나갈 수 있고 이런 마당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쉬는 시간 5분이라 할지라도 바깥에서 공기를 쐰다든지 이제 그런 환기적인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런 코로나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또 이런 높은 건물보다는 이렇게 단층 건물로 여러 채가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작가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로 축구와 공부라는 챕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건물인 학교에서는 운동 잘하는 친구와 공부 잘하는 친구 약 두 종류의 친구밖에 양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건물이 다양해져야 되는 이유가 인간은 정말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운동을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읽어줄게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는 대략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 정도가 한 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여섯 명 정도의 남학생이 축구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그 2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외부 공간이 운동장을 다 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얌전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이 학생들은 조용히 나무 아래에서 혼자 책을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잔디밭에 앉아서 햇볕을 받으며 친구와 수다 떨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축구공과 야구공이 날라온다는 것이다. 약 80% 정도의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말이다. 요즘 학교에서 짱을 먹는 아이들은 축구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에 축구하는 운동장과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둘을 못하는 아이들은 12년 동안 지옥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축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다면 그 아이가 학교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 그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참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공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 작가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렇게 스머프 마을 같은 학교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예쁘죠. 이렇게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바깥으로 빼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고 학교 건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좀 예쁜 아기자기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작가님이 바라시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기 한번 잠깐 여기만 읽어 드릴게요.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고 분절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사람 몸의 50배 정도 크기의 주택 같은 교사가 여러 채 있고 그 앞에 다양한 모양의 마당에 있는 공간에서 커야 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모양의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이 되면 연못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이 되면 빨간색 경사지붕 있는 교실 앞마당에서 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정상적인 인격으로 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획일화되고 커다란 아파트 건물에 산다.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그런 전체주의적 시설 같은 건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마지막 이유를 이런 거를 들고 계세요. 사실 이런 우리나라 공립학교는 단군 이래 제대로 된 건축상을 받은 적이 없다. 제대로 된 훌륭한 건축가가 공립학교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공립학교 설계는 공모전을 통해 결정되고 그들만의 고착된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른들의 문제이긴 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고, 이런 제도 안에서 뭔가 건축 그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 학교를 보면 학교 건물이 건축상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건물에서 뭔가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좀 아쉽다, 좀 안타깝다 이런 거를 이제 토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공평과 평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똑같은 공간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학교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 평등과 전체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은 숭고하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들은 평등을 획일화를 통해 이루려 한다. 평등은 다양성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학교 건물에서 공부한다고 평등한 세상은 아니다. 그런 세상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 세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학교 건축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이제 마무리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챕터가 이 장이 52페이지까지 되어져 있는데 학교 건물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이유로 첫 번째는 자연 친화적이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학생들만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건물들에서 바뀌지 않은 학교 건축은 미래가 없고 평등을 가장한 전체주의적인 제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실제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선생님이 또 궁금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줬고, 이거에 대한 글을 다음 주에 쓰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글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에 꼭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거에 비춰봐서 그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또 학교를 다닐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 공간만큼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하나 적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생활하는 집 있잖아요. 집에서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사실 학교 나오는 날보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있는 날들 지금 더 많잖아요. 그죠? 3, 4월 달은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5월, 6월, 7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나왔는데 5월, 6월, 7월 한 3달 나왔나요? 그리고 지금 8월에 2주는 방학이었고 지금 9월도 일주일 나오고 거의 3주 내내 방학이고 여러분들은 10월달 돼야지 이제 학교를 나오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 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보다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그 시간 동안 집에 있다 보니 미래에 적어도 학교를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라면 이 공간만큼은 집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생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학교에 글을 적을 거예요. 자, 선생님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작가님은 학교 건축이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많이 분산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에 약간 반박하는 주장을 선생님이 좀 약간 곁들이자면 사실 학교라는 건물이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호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장이 없거나 뭔가 단층으로 돼서 뭐 베란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외부와 탁 트인 공간을 만들면 이제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덧붙인 영상을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아까 말한 두 가지 있죠. 학교에 꼭 필요한 공간과 집에서 꼭 필요한 공간, 이 두 가지를, 다음 주 다다음 주죠. 10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5일부터 8일 기간 동안까지, 나와서 글 쓰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